계속 말씀을 쭉 이어나가자면, 실제로 제가 벌 수 있는 실현 수익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일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걸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온큐 하나만으로 지금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100달러가 되더라도 10억을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지금 금액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성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3달러, 4달러였을 때 정말 더 많이 샀어야 됐다. 몇 천만 원, 어, 몇억 몇천을 더 넣었어야 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행복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인 거라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랐으면 또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제가 꾸준히 더 매집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대로 쭉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아이온큐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를 말씀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온큐 얘기가 제일 재밌기 때문에. 최근에 근데 왜 올랐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뭐 많은 매수 주체들, 거대 매수 주체들이 아이온큐의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뭐 비전펀드의 일부, 뭐 자회사인가 하여튼 걔네들이 뭐 샀다고 하던데 뭐 그렇겠죠 뭐. 점점 더 많은 그 투자 주체들, 큰 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100달러가 아닌 200, 300까지, 300달러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그때까지 가더라도 내가 과연 그때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영역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도 굉장히 어렵지만 매도는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운이라는 것은 이제 제 스스로의 그런 인간적인, 굉장히 사적인 뭐 가정사라든지 뭐 그런 제 저를 둘러싼 제반적인 외부 요건들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홀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말씀들 중에서 그런 게 다가왔어요. 좀 진짜 그냥 허세 떨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이 아이온큐라는 주식을 제가 좋아하고 잘 될 거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봤을 때 좋은 주식은 올랐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더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 무슨 개소리지, 허세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무리 이 대가인 할배가 막 좀 멋있어 보이려고 얘기한다 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꾸고 뭔가 조금 더 내가 큰 의미부여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주식이 올랐을 때 당연히 기분 좋지만 떨어졌을 때는 내가 더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다는 것에 기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새삼 좀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이온큐가 제 매수가 근처로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매수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점 몇 프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시장이 어쨌든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그 큰 흐름상으로는 최저점에서부터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경기 침체니 뭐 부실 채권들, 그리고 막 은행들에 대한 얘기들, 뭐 위기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역시나 시장은 캠피셔의 예상대로, 그리고 뭐 많은 대가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대가들이 계속 매수를 진행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장은 결국에는 떨어지면 사야 된다. 그리고 이번 기점으로 이제 한 2, 3년 정도는 꾸준히 좀 큰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되게 크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느낀 바는, 결국에는 미국은 항상 위기에도 강하고 그냥 엔간하면 우상향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빠르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친구들을 솎아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속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SOXL 얘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곱하기 3배 레버리지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오르면 3%가 오르는 이 SOXL 말썽꾸러기죠. 진짜 속을 쓰리게 하는 속슬.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비중이 제일 크고, 퀄컴이나 인텔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제가 잠시 맨날 보고는 있지만 한 6개월 만에 100 몇십 프로가 올랐더라고요. 114%인가, 하여튼 정확하진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그냥 어렴풋이 그래도 대략은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는 그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속슬이 오르는 거를 하드캐리 했죠. 근데 이제 퀄컴이나 인텔 같은 좀 핫바리들, 그리고 사업 구성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주식들은, 과연 얘네들이 아무리 그 보조금이나 이런 미국 바이든이 지원을 한다 해서 그 영향으로 빛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시장에서 과연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굴지의 기업들을 이렇게 뭔가 어떤 경쟁력으로 극복을 하면서 주가를, 실적을 내면서 주가를 부양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좀 가격적인 측면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려고 하기는 해요. 왜냐면 TQQQ랑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스닥, TQQQ, SOXL은 결국 같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회복과 그런 기대감들이 쌓이면서 버블이 형성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날아가는 주식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도체를 결국에는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논리에 있어서 뭐 개연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대략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SOXL 조금 걱정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스몰캡, 그리고 막 캐시우드가 막 많이 담았던, 좀 힙했던, 한때 힙했던, 근데 지금은 엄청 쥐어받고 있는 지하세계를 지금 막 탐험하고 있는
근데 이제 이 스몰캡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주식들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한때 좀 빛을 발했고 지금은 그 빛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일루미나 뭐 유니티 팔란티어 이런 애들은 저는 지금도 계속 좋게 보고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결국 주가는 바닥을 찍었지만 1분기 실적 등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씩 받으면서 주가가 막 하루에 막 10%씩 막 뛰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발상으로 접근했을 때. 왜냐면 지금 시장 상승률 대비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과연 비전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국 이 양자 컴퓨터 이 다음 스텝은 바이오테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의 그런 뇌피셜들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는 걸로 하고 일단 최근까지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런 망상, 시뮬레이션, 뭐 행복 회로 이런 거 한번 돌려보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봤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라부나 NRGU,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주식들, 세베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유가, 그리고 뭐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전망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부는 그때 제가 언급했던 이유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NRGU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석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 경기가 계속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완전히 리오픈을 감행하고 해외로 쏟아질 거란 말이죠, 중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감안한다면 버핏의 그런 석유 회사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본다면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NRGU 역시, 라부 역시, LABU 걔네들 역시 그 아이온큐와 마찬가지, 속슬과 마찬가지로 너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 정도 언급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